자유로운 영혼의 관수는 일제 여갑에 맞서 싸우는 어린 독립투사였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 주도적으로 만세운동에 나선 관수는 함께 만세를 외치던 부모님의 처참한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얼마 후 마치 나무처럼 뻣뻣이 굳어버린 관수는 벽관에서 풀려나 파로실로 옮겨지죠. 너 혹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니지? 곧 그날이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는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날짜를 꼭 알아야 했던 관순. 오늘이 며칠인지만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결국 날씨와 기후로 어림잡아 날짜를 알아낸 관수는 그날이 되자 빨래를 하다 말고 일부러 그 자리에서 쓰러지죠. 정신 차려요. 만세 1주년인데 빨래나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가이며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흑백 영화가 인물의 인류 눈에 평등의 진짜 제일 집중을 하게 분명히 만드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제가 이것을 이한 거를 보면서 차손만대에 느꼈던 거 보아야 고화성 배우의 민족 눈빛이랑 자존의 이제 저 창살 밖으로 정당한 들어오는 권리를 빛. 영유하게 할 것이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파로실에서 시작된 만세는 관순의 오빠가 갇혀있던 남자 감옥까지 울려 퍼집니다. 감옥에서 만세를 불러. 감옥에서 만세를 불러. 감옥에서. 이어서 형무소에서 울려 퍼진 만세가 다시금 1년 전 그 모습과 감동처럼 그대로 장안에서 재현되죠. 야요 사건대 이루토 이 후라스테 이루토 이거도다. 요술은이 반자의 고해가この 刑務所から 始まったとして살았다노다. 형무소장은 만세운동의 시작이 형무소라는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합니다. 악독하기 그지없던 보안과장은 또다시 관순을 지목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정춘영을 시켜 그녀의 손톱을 모조리 뽑아버린 뒤 독방에 가둬버리죠. 한 달 후 왕세자의 혼인을 핑계로 큰 아량이라도 베푸는 듯 이미 포화 상태로 자리가 없던 형무소 측에선 관순을 제외한 나머지 수감자들의 형을 감형 또는 만세를 외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대부분 석방시킵니다. 天皇陛下の恩恵と斎藤総督の配慮で減刑となった。 난 여기 들어올 때부터 죄수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 은혜니 배려니 가명이 나하고는 하등 관련이 없다. 보안과장은 이러한 처분조차 받아들이지 않던 관순을 급기야 미친 듯이 걷어차기 시작하죠. お前みたいなのは子供も産んじゃない。片付けろ。 얼마 뒤 먼저 출소한 관순의 오빠와 김양화가 관순을 면회옵니다. 근데 너 다리는 왜 그런 거니? 맞아. 나 아파. 오랜 시간 동안 참혹한 고문으로 그녀의 육신은 고통도 느끼지 못할 만큼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비참하게 넓어진 파로실에서 홀로 고통을 견뎌내던 관순.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그러나 누구보다 또렷하고 강직한 영혼을 지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 누가 합니까? 관수는 결국 출소를 이틀 앞두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꽃다운 생을 마감합니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유관순의 마지막 이야기 한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죠 이게. 아우 아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왜 유관순 열사의 사진이 있잖아요. 그게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거는 고문 받아가지고 이게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얼굴이기 때문에 실제로 함께 그 학창 생활을 보냈던 이화여고 동창들이 저 모습 아니다. 원래 유관순 얼굴은 약간 갸름하고 좀 이렇게 촉촉한 어떤 그런 얼굴인데 저런 얼굴로 초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옛날 이게 투옥되기 전 그 사진 모습으로 해서 좀 바꿔가지고 지금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천안으로 돌아온 유관순 열사가 이제 아우네장터 만세운동 너무 유명하죠. 네, 주도한 거죠. 실제 19명이 시위 현장에서 순국하셨고 한 30명 정도가 큰 부상을 입었죠. 유관순 열사는 이제 주동자로 체포를 당했고 공주 지방법원에서 3년형 선고받고 재판받다가 조선 사람 일본 법에 따라서 재판받는 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항의하면서 의자를 던지는 바람에 법정 모독죄로 더해지면서 7년형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됐죠. 유관순 열사는 한동안은 유관순 누나 뭐 이런 느낌으로 소녀로 박제되어져 버린 그런 느낌이 컸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녀의 놀라운 어떤 독립운동가로서의 활동을 좀 축소한 게 있었고 근데 이제 한 거는 다른 게 뭐냐면 그녀는 잡혀갔습니다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 한 거의 가장 다른 지점이고 진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프닝 사진 장면부터 유관순 열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화성 배우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절제된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부분은 10대 유관순이고 어떤 부분은 결의한 유관순이고 조선인은 일본 말을 할 줄 안다 해도 조선 말을 써. 어떤 부분은 결의했지만 무서워 죽겠는 유관순인 거예요. 굉장히 세밀한 계산들을 하면서 아주 훌륭한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 영화를 딱 보고 나서 누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심지어 이 영화는 아성 씨 말고도 난다 긴다 하는 수많은 여성 배우들이 우르르 나오고 그 속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배우들끼리의 연기의 리듬을 조율하는 역할까지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식구들하고 특히 밥 먹을 때 장면 같은 것도 굉장히 좋죠. 서로 믿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를. 오빠는 벌레를 보고 이제 놀라가지고 막 뒤로 물러서는데 너무나 시크하게 숟가락으로 때려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에휴, 이랬어야 되는데 다 먹자. 아 실제 유관순 열사가 그냥 집에서는 저런 모습이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김향화라는 인물. 실제 어떤 꼭 인물이었을까요? 전부 다예요. 8호실에서 지금 나왔던 인물들이 대부분 그중에 부합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특히 이제 김양아 이분은 기생. 사실은 당시 여성들이 갑자기 집안이 안 좋아지거나 그랬을 때 갈 수 있는 곳은 기방이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팔려가는 거죠. 김향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기생들이 한 33명이 이제 만세운동을 하는데 기록상 최초의 어떤 그 기생들이 조직했던 그런 운동으로 3.1운동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8호실에서 임신한 몸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분도 기억에 남아요. 저거 너무 일본의 탄압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약자를 저기서 집어넣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예, 임명혜 선생님이시라고 파주 쪽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셨던 분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만삭이셨어요. 또 그 유관순 열사의 선배 역할로 나온 것도 실화였나요? 대학부 권혜라야. 기억나? 권혜라 선생님은 이분은 투사예요. 정말 처절하게 싸웠던 어떤 그런 분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개성에서 이제 유치원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만세운동 참여하시면서 항일 독립운동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왔던 인생 자체가 투사다. 야, 이 도둑놈들아! 니들 세상에 오래갈 것 같으냐? 유관순 열사의 의지 옥중에서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때부터 더욱더 강한 의지로 정말 난 여기서 모든 걸 던지겠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가 있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돌아가신 나이가 18살이에요. 18살이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그때 마지막으로 남겼던 이야기들이 정말 가슴 뭉클하게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은 고통만큼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